안녕하십니까. 참선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출가해가지고 이제 호흡을씩 하면서, 암자에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 기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씩 그게 이제 더 몸을 지치게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녁을 잠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먹다 갑자기 저녁을 먹어 놓으니까 몸에 열이 이제 떨어지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오는 또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한참 이제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아주 무지해가지고 너무 먹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전혀, 콩 종류를 먹었어야 되는데, 채식에는 반드시 콩 종류를 먹어야 이게 영양 균형이 맞거든요. 근데 당신은 그 당시에 장이 문제가 있었든지 콩 종류를 먹기만 하면 가스가 차서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이미 몸에 장내 미생물의 그 균형이 안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2, 3년 전에 막 왼쪽 가슴이 쑤시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답답해서 체중이 그때 한 79kg 이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그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해서 지금 결국 이제 견과류 저탄고지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몸이 좋아요. 처음에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게 좀 적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이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처음에는 너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실패했고, 지금은 이제 견과류를 충분히 먹어주고, 견과류라고 하면 이제 땅콩, 호두,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 정도로 저는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참깨,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그 씨앗의 성분을 찾아보면 지방이 많아요, 지방.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이어트에 아주 좋고, 몸, 생활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60kg 수준까지 와 있고, 그런데, 더 60kg 이하로 떨어지면 이명이 좀 오더니, 지금 60kg 유지한 지가 6개월이 넘은 것 같거든요. 6개월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견과류 다이어트로 들어선 지는 한 1개월 넘었을까요? 2, 3개월 되나? 이 견과류 때문에 그런지, 좀 이명이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안 오는 것 같아요. 59kg, 60kg로 떨어져도.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아주 기분이 좋은데, 이게 아마 운동에 달리기를 하나 추구한 것이 이 세방고리 간의 어떤 균형 잡는 이 기능을 좀 강화시켰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건,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정상 체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허리둘레 90 이하로, 여자는 85cm 이하로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일단 처음에 소식, 그 다음에 쾌변. 소식하면 변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쾌변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돼요. 쾌변. 그래서 쾌변을 위해서는 키위하고 서리태를 제가 추천해 드렸죠. 그 다음에 숙면. 수면이
수면을 잘 취해야 되거든요. 수면. 아주 중요해요, 수면이. 잠잘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도 나오고 항암 호르몬도 나오고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건강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고, 예, 저도 이 불면증을 좀 많이 앓는 바람에 어떤 뇌세포가 많이 좀, 파괴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끔 깜빡깜빡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 다음에 뭐죠? 소금, 소금, 그 다음에 햇볕. 소금은 이게 정말 이건 많이 먹어도 병이고 적게 먹어도 병이거든요. 이건 아주 적절히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소금을 조금 챙겨 먹으면서 이 손끝에 주름 잡힌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팽팽해져가지고 팽팽하게 펴져요. 신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또 특히 이 당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통풍하고 불면증, 그 다음에 배체뜨병이 구강염,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피부 가려움증하고 붉은 반점, 이런 병을 앓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병원을 안 갔어요. 처음 가보니까 뭔 신경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가 막혀가지고 안 가버렸죠. 응? 그 병원에서 이게 낫을 수 있는 병이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안 가고 제가 이제 혼자 자가치료를 했는데 여러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 잠자기 전에 죽염을 좀 먹고 나서 불면증을 치료하고 불면증이 치료되니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잠을 좀 자니까 몸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소식을 했더니 정상 체중을 찾으면서 몸이 이제 건강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이 당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소갈증이 있었거든요. 목마름증. 이게 결국에는 통풍이나 이런 것도 어떤 이 당뇨의 다른 방향 같아요. 구강염 이런 거. 열이 막 뻗치는 염증. 일단 이 당뇨라는 것이 일단 몸에 당이 많은 거잖아요. 일단 몸에서 당을 미처 쓰지 못하니까 생긴 병이니까 그래서 어떤 열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염증. 그래서 돌이켜 보면 다 이게 열병이 있단 것 같아요. 열병. 그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여러 류마티스 관절염, 소위 말하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식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다. 그 이제 과식 그 정의는 남보다 많이 먹어서 과식이 아니고 내가 먹은 걸 미처 못 쓰면 이게 과식이거든요. 미처 못 쓰면 과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보통 성인이 보통 하루 2000kcal를 소모한다고 했을 때, 그보다 이제 많이 들어오면 운동을 해서 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게 과식인 거죠, 과식. 그러면, 음식을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몸에 필요한 세포에서 다 가져가고 그래도 남으면 간에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간에 저장하고 남은 거는 이제 복부나 아랫배, 복부나 이제 내장, 지방, 내장으로 이제 내장에 이제 저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부와 내장에 간에 이렇게 저장한 이런 그 지방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이제 지방간이 되고, 또 이게 췌장에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 췌장이 기능을 잃어서 당뇨병이 되잖아요, 이제. 췌장에 베타세포를 덮어버리면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당뇨병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배, 복부 또 이제, 이거는 또 이제 혈액에 지방산이 녹아 들어가면 이제 온 전신에 돌아서 심장병이니 뇌질환 만병의 원인이에요, 만병의 원인. 그래서 반드시 이거,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 이걸 간, 지방간 이런 거 다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협심증이 있었던 거죠, 협심증. 저도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았거든요, 내장 비만. 겉보기는 멀쩡해요, 겉보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느냐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먹기 좋은 시대인데, 속도 모르고, 속으로는 아주 이제 내장 지방이 쌓여가지고 썩어가는데, 그래서,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답답해서 가슴이. 심장이 쑤셔오고 쪼여오고.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다행히도 성공해가지고 지금 아주 편안하거든요. 근데 당뇨는 좌우지간 과식이기 때문에 이 과식을 줄여야 된다. 소식을 해야 되는데 이 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칼로리 소식은 이거 실패한다고 그랬죠.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 안 해주면 몸이 건강을 유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크게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더 큰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게 먹되 그 적은 양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그러려면은 이제 그래서 저탄고지가 나온 거예요. 이제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게 이게 나온 건데 세간에서 이제 막 육류나 해산물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막 버터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버터에다 육류를 볶아요. 그러면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먹었어도 또 효과를 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견과류 다이어트, 땅콩, 호두 여기도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했더니 아주 편안하고 좋아요. 적은 양으로도 지금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러 더 먹으려고 노력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잘 안 먹히는데 60kg가 떨어지면 이명이 왔기 때문에 좀 이제 더 먹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명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더 빼면 더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당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에요. 식습관만 바로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방법을 알고도 못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이게 업이야. 이게 업이거든요. 아니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적게 먹어라. 적게 먹으려면은 일단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못해. 그럼 이게 업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금생의 업이든지 뭐 좀 먹고 싶은 습성 고치 잠깐 좀 식욕 좀 참으면 약간만 입맛은 바꿔주면 또 그런 대로 또 맛이 있어요. 땅콩 얼마나 맛있어요, 땅콩. 응? 그냥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고소하다니까요, 맛이. 그래서 그냥 볶음 땅콩 많이 먹다 보면 또 속이 부대껴요. 그래서 볶음 땅콩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불리고 거기다가 약간 식초를 가미해서 하면 굉장히 또 단맛이 나요. 식초를 적당히 쳐주면 아주 굉장히 단맛이 나거든요. 그런 이제 비율을 찾아가면 쉽게 이 당뇨 같은 건 그냥 정말 누구 말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업이다. 이게 자기의 전생의 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고쳐지질 않는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 부자는 보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식습관을 좀 고쳐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은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 못하는 거 보면 본인도 뭔가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본인 식욕 때문에 그러든지. 그래서 더는 얘기를 안 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정상 체중을 찾고 정상 체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허리둘레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하로 줄여야 이 건강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저런 상태가 얼마나 가겠느냐. 시간 문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직한 병이에요. 내가 먹은 대로 오는 거니까 그것은. 그래서 먹는 걸 식이요법 약간 좀 조절해주면 식습관을 완전히 조절해주면 뭐 쉽게 나설 수 있는 병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 점심 먹고 5분씩 하라고. 5분씩. 5분씩에서 이제 저녁을 갑자기 끊기 어려우면 이제 과일 좀 먹어라. 과일을. 과일을 사과 반쪽이나 배 반쪽 정도 먹고. 그래서 뭐 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때는 또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며칠 하면 몸은 또 거기에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놀라워요. 놀라워 적응 능력이. 그렇게 해서 아침은 꼭 당뇨 있는 분들은 아침은 꼭 드셔야 되는데요.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과 저녁 그 혈당이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꼭 아침은 잘 챙겨 드시고 또 챙겨 드실 때 아침을 뭐 유제품이나 이런 빵 이런 걸 드시면 이것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킨다니까 그것도 주의하시고 그래서 견과류 저탄고지 이게 정말 좋은 식습관이라니까요. 응? 땅콩이나 호두, 응? 그다음에 참깨, 응? 또 호박씨, 응? 해바라기씨 여기다가 요즘 무 배추 좋잖아요. 배추 국 끓여서 또 무도 좀 볶아 먹고 그러면 아주 좋은 그 한 끼 식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드시고 이제 저녁 공복을 유지해주면 이 저녁 시간에 이제 오토파지 세포 자가포식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포가 노화 세포를 잡아먹고 새로운 좋은 세포를 만들고 또 다른 필요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병든 세포나 노화 세포를 잡아먹어서 그 작용을 하는 것이 공복,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있을 때 공복 시간에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대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가 식사 후 12시간 이후부터 식사 후 12시간 이후부터 일어난다고 하니까 저녁을 먹어버리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저녁을 먹어버리면 저녁을 7시에 먹고 아침 7시에 먹으면 딱 12시간인데 이제 오토파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아침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포 자가 포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든 세포나 노화세포 또 노폐물 이런 걸 처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복을 유지해 줘야 우리 몸에 쌓여있던 독도 해독을 해주고, 그다음에 뇌 같은데 이제 뇌세포에 그 끼어있는 찌꺼기, 노폐물 이런 것도 깨끗이 청소를 해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배출을 해주는데 그 우리 소화기관이 계속해서 소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오장육부가 쉬지를 못하니까 해독작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당연히 안 낫죠. 그러니까 당뇨는 정말 이 생활습관병이다. 식습관병이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못하는 건 뭐냐? 업이다. 업이다.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종교,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라. 깊이 마음속으로 참여를 하면 그것이 언젠가 기도 성취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한 생각 돌이켜서 자기가 이제 당뇨를 나을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안 도는 것은 이게 업이거든. 그 이상은 그 다른 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것을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당뇨는 정말 생활습관병이고 식습관만 약간 고치면 바로 그냥 2, 3일이면 바로 그냥 당 찍어보면 바로 정상 올 수 있는 것인데 아이고 그걸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당뇨 식이요법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은 과일을 한쪽 먹고 이렇게 하면 공복을 유지해주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하고 또 하나 방생, 방생, 물고기 방생이든지 이런 방생을 부지런히 해주면 훨씬 빨리 자기가 낫을 수 있어요. 자기가 식습관 당뇨를 낫을 수 있는 식습관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생 아주 중요하거든요. 남의 생명을 살려주면 그 과보로 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 몸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몸을 벗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곳이 어디인가, 그걸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곳을 가보시고 그 길을 뒷사람들에게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죠. 금강경과 반야심경으로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생사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은 점심 한 끼만 드셨으니까 이제 점심 공양 때가 돼서 그 사위성으로 이제 탁발을 가셔가지고 탁발을 해오시고 공양을 마치시고 그 씻으신 다음에 이제 법상에 오르셔서 결과부자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고 정원주 대면념 바른 원에 머무시고 그 얼굴을 대하고 생각이 드셨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정원주 대면념은 부여상좌 결과부자 단신 정원주 대면념 이 문구는 모든 경의 서두에 나온다고 그래요. 산스크리트 경으로 된 모든 경의 서문에 반드시 부여상좌 결과부자 단신 정원주 대면념 법상에 오르셔서 결과부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얼굴을 대하고 생각이 드셨다. 이게 이제 모든 경의 서문에 나오신다는데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비파사나 하신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 비파사나 하시면서 선정이 드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선정이 들어 계시죠.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경의 서문에 이제 머리에 항상 그게 오는데 우리 지금 금강경 구마라지 본에는 그게 그냥 부여상좌 이 한마디로 그냥 줄여놨어요. 부여상좌.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해놨거든요.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게 약간의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자 이제 수보리가 나서서 이제 물으면서 이제 금강경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이시여 깨달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으라. 그럼 이와 같이는 뭐겠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연출하고 계신 비파사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여시가 그 뒤에 또 좀 자세히 나와요.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여시별도 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에 들게 하여 실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등멸도자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생각은 이제 우리 중생은 생각입니다. 중생은 생각으로 번역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라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다 똑같아요. 틀리질 않아. 제대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범소유상 계시야망 약견 재상비상이면 즉견예래라. 무릇 있는 바 상은 허망한 것이니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즉견열애, 열애를 보리라. 자, 모든 상은 뭐겠어요? 우리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면 비상은 뭐겠어요?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한다. 이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음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제 무유정법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럼 무유정법은 뭐냐? 어떤 결정된 법도 없는, 여기서 법은 법상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죠? 생각 이런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자의 그 과의를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맨 첫 번째가 이제 수다원, 그 다음 사다함, 그 다음 아나함, 그 다음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을 살펴보면 수다원 명의 임류, 이무 소입, 불입, 색상향 미촉법, 시명 수다원. 수다원은 명의 임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오나 이무 소입, 들어간 바가 없어서 불입, 색상향 미촉법, 색상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시명 수다원, 이것을 수다원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흐름에 들었다는 게 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불입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에 사과를 있다 했을 때 그 사과를 보면 우리 마음은 이 사과에 가 있어요. 이것은 입 색성향 미촉법이 이것은. 근데 이걸 돌이켜서 사과를 비추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불입 색성향 미촉법 이게. 그래서 이게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불입 색성향 미촉법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다. 그 다음에 실무유법 명아라한. 실무유법. 진실로 어떤 법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여기서 법은 법상. 그래서 결국은 한 생각도 없는 것을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일체재상 증명재벌. 이 떠날 이자거든요.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 일체재상 증명재벌. 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이제 개송, 여기서 개송이 나오는데, 야기 색견화 이음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이제 구마라지본에는 이 개송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고려하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고 말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열애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애를 본다는 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개성이 있어요. 현장문에 있습니다. 응관 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 비소식 고피불륜요. 응관 마땅히 봐라. 불법성 부처를 법성으로 봐라. 즉 도사법신 도사는 이제 부처입니다. 도사는 법을 머무라 한다. 법성 비소식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니 고피불능요.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란역 따라 삼맥 삼부리 심자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여시 불생법상.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해서 이와 같이 법상을 내지 마라. 불생법상. 한 생각도 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이제 구마라지본은 여시가 없이 그냥 불생법상인데 현장본에는 여시 불생법상이 있어요. 이와 같이 법상을 내지 마라. 네, 저는 이제 여시 이와 같이를 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32장 가면 이제 운하위힌연설 불취여상 여여부동. 자, 어떻게 금강경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불취여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말고 여여하게 움직이지 말아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선정에 들여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일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성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러 여겨전응자 여시관.
일체유의법, 여기 법은 법상이에요. 일체 모든 상은 모호한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여시관은 뭐겠어요? 이와 같이 보기 비파사나. 부처님 당신은 비파사나지만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간화선, 요즘 시대의 간화선이 뭐고 이렇게 의심하는 거, 화두 들고 의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파사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서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가령 그 어떤 사탕을 먹는다 했을 때 달면 달다 이러면서 그 달다는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비파사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간화선은 이목구 간화선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뭐고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만 계속 하는 것이 간화선이고 비파사나는 생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비파사나예요. 그러면 비파사나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피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자꾸 일어났다 쓰러지는 그 습도 사라지질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니까 가만히 두고. 그런데 간화선은 이 생각만, 이 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일어날 틈이 없어요. 화두가 잘 되면.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는 그 습도 어느 정도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승한 수행법이라는 거죠. 이게 간화선이 이목구가. 그래서 간화선을 권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나에게 맞는 수행법이 뭐겠는가, 비파사나겠는가, 간화선이겠는가 이목구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이왕이면 이목구가 더 수승하다니까 이목구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것도 좋고 이 몸뚱이를 도대체 끌고 다니면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죠. 참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참으로 못 먹고 갈 때 그야말로 그렇게 다행스러운 게 없잖아요. 공부가 되면. 그래서 내가 정말 앞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만 남았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는 곳을 알아야 되잖아. 가는 곳을. 무슨 뭐 병원 가서 3개월 시한부 선고 받으면 그때는 공부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제정신도 아닌데 이제. 갑자기 당신 3개월 못 산다고 그 말 들으면 일반인들이 마음이 어쩌겠어요. 안정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 건강이 최상의 상태일 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할 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이 도대체 뭔가 하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사람 몸 받기 정말 힘들잖아요. 오늘 또 정말 한번 이목구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